자,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종가를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999.30포인트. 제가 지난주에 코스닥 지수가 조만간에 1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드리고 나서 지금 뭐 거의 단 하루 만에 999.3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제 1000포인트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이 지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고 계신가요? 음? 참 오늘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죠? 카톡방에서 아니 우리는 오늘 저희 회원님들만 계좌가 신고가를 기록을 해서 기분이 꽤 좋았거든요. 뭐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지난주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회원님들 계좌가 크게 신고가가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우리 회원님들 계좌가 다 신고가가 났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채팅창 글 올린 거 제가 또 다 갈문해가지고 다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올려드린 거고 뭐 여기 보시더라도 다 뭐 예상됐던 부분이고 또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 회원님들 지금 뭐 계좌 수익 장난 아닙니다. 나왔죠? 또 신고가입니다. 우리 건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따님이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생애 첫 집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요걸 제가 우리 건수님 만나면 또 바로 이제 또 진짜 축하를 더 드려야 되는데, 그죠? 따님이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생애 첫 집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면 뭐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동? 예. 오늘 뭐 제가 축하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채팅 글 올리신 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대박적인 보입니다. 수익 장난 아닙니다. 그죠? 우리 태연님은 또 이제 방을 두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편안하고 이 방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계좌가 요걸로 저는 이제 행복했는데 너무 기쁘죠? 기쁩니다. 아유, 뭐 저는 뭐 별거 있어요? 뭐 회원님들 수익 제일 잘 나면 제일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카톡방을 딱 보니까 카톡방에서도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기 무료 회원님들 아닙니까? 카톡방에 계신 분들까지 우리 K님이 지금 신고가 계좌 신고가 주시는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방에 계신 회원님들이 지금 계좌가 신고가가 나오는데, 그죠? 음? 자, 알파인 사람이 그죠? 다들 이 중에서도 우리 회원님들이 신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제가 필명이 헷갈려서 그러니까 필명이 채팅방하고 저기 뭐 VIP방하고 좀 틀린 분들이 계셔서 그죠? 보세요. 이분은 또 신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심지어는 무방 카톡방에서 이렇게까지 회원님들까지도 계좌가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수익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지금 어떻습니까? 음? 뭐 자동차 샀다라는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서님도 잘 다루시거든요. 잘 다루시는데 우리 따님이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생애 첫 집을 계약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매니저는 전문가는 일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떠나서 저는 증권시장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이제 입문한 지 이제 30년째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입문한 지 30년째인데 제가 증권시장에 입문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이 깨지고 너무 손실이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식 무서운 줄 아시라고. 지금 같은 엄청난 장세 속에서 이런 장에서도 돈 못 벌면 나중에 장 꺾이면 순식간에 계좌 박살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무대뽀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지만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엄청난 장세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요.
애지간한 분들, 애지간한 개인 투자자분들 다 돈 벌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장세면 여러분들 애지간한 분들은 다 돈 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주식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매매하거나 그죠? 전문가가 얘기하면 귀뚱을 알아듣고 자기 혼자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죠? 그런 사람들 또 주가 막 올라갈 때 급등한 종목들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주식 스탑론 쓰고 이런 종목도 꼭대기 잡는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들은 바로 깡통이 나는 겁니다. 이런 강세장에서도 깡통 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아직도 곧버스 가지고서 주가 폭락 나기를 고사지는 사람들 죽어도 돈 못 버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정석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알고 정석적인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 장은요 무조건 돈 벌어요. 무조건 돈 법니다. 지금 같은 장은 무슨 장이라는 물반 고기반이라죠. 물반 고기반. 이런 장은 무조건 돈 버는 장입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계좌가 신고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무료 카톡방에 회원님들도 지금 신고가 나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에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이 시장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 강하다라는 얘기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었죠. 예. 결국엔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당초 시장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강해요. 특히나 코스피가.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강조를 드렸었고 저는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요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 중소형주 쪽에서 승부를 걸어라라는 얘기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종가를 기준으로 사상치 고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코스피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무려 3%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3%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과연 이 반등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반등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5%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직전 고점 돌파하는 강세로 이어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지금 뭐 효성 첨단 소재,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대한항공 뭐 실적 훈련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요 정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의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반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긴 했는데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전체적인 장세를 이끌어가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동안 스웨데크 못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SK텔레콤 통신주들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카카오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올랐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대형주들 중에서도 소외주 중심의 순환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그죠? 예, 장사만에 벗어주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그렇게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먹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대부분의 종목이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종목이 많아요. 물론 이 중에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일부 화장품주들이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카지노 관련주들, 면세점 관련주들, 여행주들, 그리고 유통주들 뭡니까? 백신 수혜주들이죠. 얘네들도 그나마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커요. 하지만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기계주, 조선주, 철강, 정유 이런 종목은 지금으로서는 추세 상승이 어렵죠. IT 대형주들도 지금으로서는 추세 상승이 지금은 쉽지 않아요. LG그룹주들도 많이 올라서 지금은 추세 상승이 별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뭐 통신주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도 일부 자동차 관련주 몇 종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팡팡팡 터지는 그런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코스피 3000선 지지선으로 해서 당초는 요렇게 이제 기간주 중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 가더라도 만약에 가더라도 상당히 미미하고 완만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요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으로서는 요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도 가는 종목군들은 갈 겁니다. 하지만 시세 전면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 않고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와중에 못 올랐던 종목이 좀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 그리고 올랐던 종목들도 쉬었다가 미미하게 올라가는 아주 가랑비 어쩌든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도 우리가 포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대형주 쪽으로 쫓아가 가지고 대형주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대형주 쪽에서 대박을 노리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래가지고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승부를 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분들과 계좌가 2개 정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강조드리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코스피가 2.18%, 코스닥은 1.9%, 역시 코스피 상승률이 월등히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의 상승 영향이 커요.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시장 전반에 걸쳐서 특히나 바이오제약주라든가 일부 IT 섹터가 고르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매매를 하면서 확률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장이 코스닥이란 얘기예요. 그죠?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다 신고가 나왔고요. 999.3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제 1000포인트 시대가 임박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1000포인트 시대가 임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0포인트 시대가 임박이 된 것이고요. 1000포인트 시대가 임박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지수가 1000포인트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동안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저평가식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코스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이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분석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일별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죠? 지금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는 이제 확연하게 진정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 사는 둥 마는 둥 아직은 관망이죠.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사지도 않아요.
하지만 코스닥은 왕창 들어왔다가 왕창 들어왔다가 관망했다가 왕창 들어왔다가 파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들어오죠, 여러분들. 거의 안 팝니다.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이 그림 이제 다 외우셨죠? 네.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이 코스피 지수보다 늦게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늦게 올라서 빨리 간다, 그리고 많이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아직은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갔으면 코스닥은 지금 이만큼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코스피는 앞으로도 미미하게 갈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는 미미하게 갈 겁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막 떨어지는 구간에 코스닥이 혼자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스피가 횡보하거나 내지는 미미하게 올라갈 때 코스닥은 탄력을 붙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시장의 흐름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미미한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가 이러한 미미한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은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 보셔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코스피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라라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되 대형주들까지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코스피 대형주까지 매매하시고 코스닥 종목까지 매매하시려면 계좌를 적어도 2개 정도는 매매를 운영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투자 금액이 2억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1억 정도는 코스피 시장의 일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포트 한 2-3 종목 짜놓고 그냥 묻어두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나머지 포트 하나는 한 대표가 드리는 문자대로 종목을 포트를 짜면서 그대로 따오면 됩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 우리 방 포트는 한 대표가 직접 관리합니다. 회원님들한테 문자가 나가면 우리 회원님들은 문자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종목이 매매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많아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들 때도 있고요.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시장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회원님들 간의 포트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기존 회원님들 수익이 지금 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도 반도체 장비 중에 한미 반도체는 제가 아직 팔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수익률이 80%가 넘는 그런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아직 안 팔았어요. 이런 종목 안 팔면 대신에 이런 종목은 신규 회원님들은 못 잡아드리거든요. 못 잡아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 회원님들은 이거 들고 있고 신규 회원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가 잠깐 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종목이 많느니 적느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VIP 오시면 한 대표가 문자 드리는 대로 무조건 매매하세요. 현금이 없으면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자연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포트폴리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뭐 2종목, 3종목이면 딱 좋아? 그건 주식한 지 주식한 지 한 달, 2달 되는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응?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종목이 2-3종목이 될 수도 있고 3-4종목이 될 수도 있고 10종목이 될 수 있고 진짜 뭐 15개에서 한 20개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30개 이상까지 넘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죠? 그 정도까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응? 맨날 무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맨날 무방을 통해서 주도주 얘기합니다. 그 주도주가 뭐뭐 있다 그랬습니까?
백신 수혜주를 선두로 해서 반도체 5G 2차전지 수요 태양광 풍력. 그런데 얘네들이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순환합니다. 얘가 갔다가 그 다음날 얘가 갔다가 그 다음날 얘네 갔다가 그 다음날 얘네 갔다가 그 다음날 얘네 가고 또 얘네 가고 얘네가 가다가 얘네들이 계속 쉬고 정말 폭넓게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한 섹터의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했죠. 같은 반도체라도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을 하셔야 되고 5G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종목 선별해야 된다. 5G 관련주라고 해서 급등한 종목들 아무거나 막 쫓아가가지고 못 간다고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5G가 유망하면 반도체가 유명하면 급등주들 막 쫓아가는 겁니까? 그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차전지, 수소, 태양광 계속 종목들이 막 순환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무 종목이나 그냥 태양광이라고 아무 종목이나 집어넣고 수소라고 아무 종목이나 넣고 또 2차전지라고 저 위에까지 급등한 종목 막 쫓아가 집어넣고 그게 무슨 포트폴리오예요? 폭넓은 종목들 주도주가 너무나 많고 그 많은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 주도주들의 순환 반등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으면 지금 장세는 아무리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가고 1200포인트가 가고 5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잠깐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거듭 제가 얘기합니다.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제가 이번 코스닥 지수의 목표치를 올해 2021년 코스닥 지수의 목표치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는 지금 최소 1300에서 1500까지는 코스닥 지수로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99포인트예요. 1300포인트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300포인트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 지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현재 이 위치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오른 게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막 하면서 주식 배팅을 고려하는 분들 그리고 혹시 일부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종목들 사긴 샀는데 1000원, 2000원짜리 내지는 150원짜리, 200원짜리 종목 잡아놓고 재무구조 기업력도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주식을 잡아놓고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 지금 이 시장은 코스닥은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삼성전자 등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이미 터진 거예요. 코스피는 이미 이만큼 오른 겁니다. 코스닥은 저때 비한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코스피는 여기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스닥은 직전 고점 돌파했다는 눌림물주 이제 반등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요때 요만큼 올라간 건 뭐예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 때문에 일부 바이오 제약주 때문에 요만큼 올라간 거고 지금 여기서 시세를 이끌어가는 섹터는 뭡니까? 미래신성장 섹터, 전차군단, 전기전자,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에다가 IT 섹터가 다음 장을 주도하는 초기 국면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조정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집중적으로 해 들어가야 되는 이 구간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 현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시장을 이끌어낸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주도주 안에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주도주 섹터 내에서도 반드시 종목을 연구해라. 대충 무방 듣고서만 한 대표방 무방 되니까 한 대표가 뭐 5G 좋더라 반도체 좋다 하니까 주가 벌써 한 뭐 50% 100% 급등한 정도 쫓아가가지고 꼭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종목 사가지고 조금만 빠져도 왜 빠지는지 쟤 왜 안 가는 양등 알고 하세요. 알고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이 시장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시장에서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을 얼마만큼 강하게 내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서부터 10% 수익률 내는 사람은 그건 돈 번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이 구간부터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5% 10%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다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5에서 10% 15%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5에서 10% 수익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최소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 목표로 대응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대로 불어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지수가 꺾일 때 5에서 10% 먹은 사람들은 지수 요만큼 꺾이면 바로 계좌 마이너스 나요. 하지만 50% 100% 수익 낸 사람들은 여기서 꺾이면 어떻게 돼요? 한 10% 먹은 거 뱉어내고 나머지 90%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장이 초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부터 50에서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결정되느냐? 주저하는 사람과 주저해봐야 주저해봐야 시간만 낭비가 될 뿐입니다. 주저해봐야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은 주저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저할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주도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매매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뒤늦게 따라가면 10% 수익밖에 못 내는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하게 되면 50% 100% 수익을 위해서 순항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란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은. 보시더라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했던 주도주 섹터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가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주성엔젤의 주가는 또다시 강세입니다. 조정발락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강세를 겨루며 드디어 1600원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물량 싹 잡아간 종목이라 했죠, 여러분들. 응?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는 오늘 탄력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쉬어가는 조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러면서 못 올랐던 시그네틱스, ENF 테크놀로지, TCK, NCN, 제우스 이런 종목들 강세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SA 반도체도 올라오죠.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서 시세가 강하게 터지고 있는 겁니다. 뭐 분명히 반도체는 살아있고 시장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수소차,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효성첨단 소재가 지금 시장 전면에서 강하게 치고 갑니다. 그러면서 두산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갔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섹터별로 유망 섹터로서 수소 관련주들, 수소 섹터, 수소 에너지, 수소 자동차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높이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흐름은 지금 이런 강세장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서 경계감은 있습니다만 탄력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서 주가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도 종목별 주가 반등은 계속 진행됩니다.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저평가된 종목들의 반등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탄력은 분명히 떨어졌죠. 그러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5G가
올라갔습니다. 5G는 부연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5G는 부연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부연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드립니다. 한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지는 무방을 통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한 대표 말만 듣고서 무조건 뭐 5G를 묻어두느니 사느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5G를 사라 마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5G는 저는 포기 안 합니다. 그죠?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미 반도체 말씀드렸고, 2차전지 얘기했고, 5G 얘기했고, 수소 얘기했죠. 이제는 뭐 태양광하고 풍력입니다. 똑같아요. 이쪽 섹터 흐름들도 재료적인 측면이라든가 성장성 측면이라든가 모멘텀 자체는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사이에서 다른 섹터들의 종목이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로봇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니까 뭐 로봇 관련주 수익 내면 되겠죠. 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봇 관련주 한쪽에서 수익을 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유망 종목과 B라는 유망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종목에서 이제 100% 몰빵을 쳤어요. 근데 A라는 종목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종목을 풀베팅 해가지고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 근데 얘도 상한가 쳐버리잖아요. 같이 가면은. 또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된 겁니다. 물론 얘를 먹고서 상한가 치고 나서 팔고 나서 얘를 들어갔는데 얘 상한가 지금 초대박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장세에서는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로봇 테마주들도 가고 또 화장품주들도 올라가고 일부 거래소 대형주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닥의 일부 주도주, 시장의 주도주들이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홀랑 털고 얘네들을 다 매매하고 나서 다시 주도주로 옮겨 타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네 다 팔고 얘네 수익 다 내고 얘네 올라가기 전에 다시 매수해가지고 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먹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선택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한 대표가 얘기하고는 그 주도주를 말고 지금 아까 마셨던 종목군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올라가죠. 이런 종목 올라간다고 주변 종목들 계속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또 주도주를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선택과 집중하라. 2200개가 넘는 증권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모든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모든 종목으로 대시세를 대박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오늘은 주도주는 더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늘 제가 지난주까지는 시황 필요 없습니다. 시황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최소한 폭락 장세가 나오거나 무너지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시황은 분석 필요 없고 종목은 지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에 주도주에 그리고 종목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은 반대로 종목은 이미 다 섹터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워낙에 제가 저는 매매하는 되는 섹터만 주도주만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되는 쪽까지 보기 좀 쉽지 않고요. 또 봐도 살 돈도 없어요, 여러분들. 응?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도 항상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와 돈이 없는 게 한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죠? 돈만 더 많으면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 그 좋은 종목들 더 잡아놓고 가면은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종목이 20개, 30개 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분들 포트가 왜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음? 포트폴리오 종목이 30개에서 50개, 100개 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포트냐면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30개에서 5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30개에서 50개 정도 여러분들이 포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삼성전자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LG건설도 하나 가지고 있고 뭐 KB은행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뭐 이제 주성엔진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태양광 관련주도 하나 갖고 있고 풍력도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아주 전업종에 걸쳐서 거의 하나씩 두 개씩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포트가 아니에요. 30개, 50개, 설령 100개 종목을 포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트 종목이 어디에 국한돼야 돼요? 여기에 있는 종목에 국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0개, 50개가 되는 포트를 가지고 있어도 이분은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포트폴리오 종목이 많다고 돈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에서 50개 종목 100개 포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고르게 포트가 나야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종목을 선별 압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포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종목 수가 많아도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죠? 종목 수가 3개에서 4개 정도 가지고 있다. 엉뚱한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 하나 더 벌죠?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포트를 만들어야만 시장의 상승장에서 소요되지 않는 것이고 이 주도주들은 계속 강조합니다.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선택과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쫙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3천선은 이제 중간 바닥이 됐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오늘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이 장이 곧바로 강세장을 이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그 장주 지수 흐름이라든가 상승 흐름을 보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일중 고점 3260선을 곧바로 돌파할 것이다 라고 확언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는요. 확언하기 좀 어렵고 현재 월봉하고 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주봉상의 이격도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월봉은 이격이 워낙에 커요. 워낙에 크고 주봉상의 이격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이격들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언급드렸듯이 아주 미미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시간 걸리더라도 직전 고점이 시간을 좀 가지고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약간 기어가는 장세가 나올 겁니다. 이런 기어가는 장세. 코스피 시장을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금요일 시장에서도 대체로 강보와 약보와 혼주 장세를 기록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지금 강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강세, 그리고 중국 증시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는데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씩 진정되는 조짐이 분명히 있어요. 백신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요거죠? 여러분들 요거 변이 바이러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질병관리연구소 소장이 변이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백신 보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계감이 여전히 큰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팡팡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들만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조금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나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기존의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앤서니 파우치 이 소장이 변이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해 놓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와 관련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팡팡 터지는 장세가 그렇게 쉽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이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국내 증시 주가 급등이 조금 조급하다라는 그런 생각,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내일은 국내 증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마시고 코스피 대형주 쪽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인류가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겨왔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또 다른 백신은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뭐 마스크 쓰면서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폭락 장세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보세요. 3번. 자, 시황 얘기를 혼자 하니까 잘 안 들리세요? 자, 숫자 올라오는 속도가 늦네요. 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변수는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개무시할 변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어찌되었던 간에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백신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증시가 폭등하는 그런 장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너무 급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코스피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살짝 눌림이 나오는 이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이러면서 미미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역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반격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저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거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아,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저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얘네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코스닥이 2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하는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올랐어요, 다. 지수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모두가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그죠? 대형주들도 올라가고 뭐 삼성그룹주들, LG그룹주들, 뭐 비대면, 자동차 뭐 다 올라요. 철강 뭐 다 올라갑니다. 그죠? 다 올라갔고 바이오 제약주들도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반도체도 다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순환해서 OLED,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5G, 2차전지 그리고 수소차에다가 지금 현재 항공우주,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게임주,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뭐 개나 소나 다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죠? 다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수가 올라가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지수가 올라가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유망 종목을 종목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니까. 그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니까 어떤 걸 잡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그냥 눈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이 쥐약인 겁니다. 아무리 지수가 올라가고 신고가가 가면 뭐예요? 응? 보니까 뭐 차트가 다도 좋아. 지금 뭐 대형주들도 은행주들도 증권주도 뭐 눌림을 주고 올라오는데 저게 좋은 차트인지 무슨 차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장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장이. 왜? 어떤 종목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지금 뭐 NH증권 내지는 은행주들 이거 다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여러분들. 건설주들. 기술적 반등 잠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근접하는 그런 급등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과 집중해라. 선택과 집중해라. 뭘 선택과 집중을 합니까? 주도주에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그 주도주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5G, 수소, 태양광, 풍력, 여기다가 백신 수혜까지. 실질적인 주도 섹터는 얘네예요. 얘네입니다. 실질적인 주도 섹터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하나의 이슈 맥락으로 붙는 정도입니다. 백신 수혜자고 풍력하고 태양광 수소는 하나의 그냥 이슈로 붙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수소까지는 이제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표는 맨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맞죠? 한 대표가 다른 종목들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시잘데기 없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원금이 뭐 200억, 300억씩 굴립니까? 한 1000억씩 굴려요? 그럼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매매하고 코스피 대형주 매매하고요. 백신 수혜도 매매하고 그리고 뭐 게임주 매매하고 엔터주 매매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종목군들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매매해서 돈 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이유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코스피가 사상체육과 경시라고 코스닥이 2000포인트가 근접했는데 다 올라가니까 뭘 매매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장은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장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종목이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주도 섹터 뭐 종목 한두 종목 몇 종목 잡고 있으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우리 카카오톡방에서 매매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카카오톡방에서 올리셨던 분들 자 여기 계실 겁니다. 감사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카카오톡방에 글을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글을 별로 안 올리는데 오늘 우리 방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방은 우리 회원님들 계좌가 오늘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이거 오늘 25일이에요. 오늘 회원님들이 25일날 올린 그 채택방 글이고 제가 이것도 갈무를 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또 자랑하는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위해서 우리 회원님이 한 분이 차익 실현 계좌 수익 높다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계좌 수익 장난 아닙니다.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또 신고가입니다. 대표님 딸내미 주식으로 돈 벌어서 생애 첫 집 예약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어? 회원님들 계좌 수익 자체가 이렇게 좋고요. 오늘도 계좌 신고가 경신한 분들 17번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오늘도 수익 장난 아닙니다. 다른 방이랑 정의원 두 군데 듣고 있는데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편안하고 이 방 수익 최고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회원님들만 너무 기분 좋고 잘 수익이 나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우리 회원님들만 좋은 줄 알았더니 무료 카카오톡방에 계신 분들까지도 지금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이분들 중에 우리 VIP 회원님들도 계신 겁니다만 닉네임이 좀 틀려서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 시황 때문에 카카오톡방에서 제가 시황을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계좌 신고가입니다. 그죠? 그죠? 계좌 신고가입니다. 계좌 신고가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그 주도주 섹터를 중심으로 매매를 안 하고 마셨듯이 은행주 한 종목 있고 건설주 하나 종목 있고 또 뭐 일부 뭐 대형주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잡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져 있어 보세요. 계좌가 신고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얘기했던 섹터가 다 여기였었고 이들 섹터를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종목들 다 똑같아요. 지금 한미반도체, 사이맥스는 50%씩 넘어갔고요. 여러분들 네페스 살아있고 오늘 주성도 살아있고 FSD 올라왔고 원희가 패스도 오늘 또 신고가 나왔고 원희가 패스 제가 어제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유니셈 보세요. 유니셈 여러분들. 그죠? 이거예요. 아무리 지수가 올라가고 신고가 경신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려면 선택과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도 이들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불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빚 좋은 개살구만 될 거예요. 선택과 집중하셔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반도체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종목 선별 하셔야 돼요. 반도체로 다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종목 선별하세요. 5G 관련주라고 얘기했다가 아무 종목이나 잡아놓고 또 급등한 종목들 바닥에서 30%, 50%, 100% 올라간 종목 꼭대기에서 잡아놓고 왜 안 올라가냐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공부하셔라. 종목 발굴해라. 여러분들한테 시황에 대해서 시황 얘기해드리고 주도 섹터까지 99%를 다 잡아드렸습니다. 나머지 1%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마저도 제가 무방하고 카톡방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은근슬쩍이 뭐입니까? 내가 TV 방송까지도 거의 100%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전략을 못 세우고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00%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0%. 99.9%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응이란 말이에요. 종목 발구가 대응입니다.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좋은 장세고 강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음, 그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진짜 놓치지 마세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마 오늘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오늘은 좀 그래도 계좌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게임입니다. 같은 5G, 같은 2차전지, 같은 수소, 태양광 안에서 같은 백신 수혜주 안에서 종목을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종목 많이 보셔야 되고 아무 종목이나 잡지 마세요. 아무 종목이나 잡아놓고 가니 안 가니 그러지 마시고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겠죠. 무방을 통해서 시황 얘기해드리고 좀 주도주 얘기해주고 종목 얘기까지 대충 해드리고 TV 방송 나와서 종목까지 다 얘기해줍니다. 나머지 전략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VIP 회원님들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VIP 회원님들은 뭐가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과 VIP 회원님들 간의 계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종목 선별과 전략의 전략. 아시겠죠? 어? 작년에 5G 얘기했다고 작년에 5G 얘기한 종목 가지고 지금 몰빵 들고서 여태까지 5G 가네 안 가네 그런 분들 2차는 이제 수소차 얘기했다고 뭐 몇 개월 전에 잡아놓고 몰빵해놓고 간다 안 간다 그러는 분들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고 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장 빠질 때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얘기는 장 빠질 땐 좀 나중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종목군들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반도체 뭐 더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더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나갔던 종목이 이제 어버브 반도체 최근에 한번 나갔었고요. 유니셈은 알고 계시죠? 또 신고가입니다. 그죠? 유니셈. 지금 별밤 특종에서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 자, 그리고 수소차. 상하프론테크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한번 나갔던 종목입니다. 신고가 나오죠? 그죠? 신고가 나오고 있고. GKL과 파라다이스 백신 수혜주들의 반등은 아직은 더 이어질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로나19 확산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이 있긴 합니다만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투여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수혜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1월 말경에 백신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백신이 1월 말부터 접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들 백신 관련주, 백신 수혜주의 반등을 이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행 관련주 모두 투어도 제가 분명히 야간 방송 별밤 특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종목이다. 신고가 나오죠? 나왔습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백신 수혜주 파라다이스, GKL, 이제 뭐 면세점 관련주 호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까지 올라갑니다. 화장품 관련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것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도체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한 번에 갑니까? 한 번에 안 가죠, 여러분들. 한 번에 안 갑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목 선별이. 반도체 장비주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장비주라도 어떤 건 이미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건 앞으로도 옆으로 기어가면서 아직도 출렁출렁거리고 혼란스러운 종목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세는 반도체 업황이 언제까지? 뭐 내년까지, 최소 내년까지 초황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딸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반도체 공급이 딸리는데 반도체 업황이 쉽게 꺾입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로테크노부터 세계 반도체 메이커들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유,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널렸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좀 더 빨리,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종목군들을 보고 그런 종목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예, 보셔야 됩니다. 5G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미 급등한 종목들, 삼성, ST, LG와 이런 것들 좀 이제 부담이 되죠. 물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보다 빠른 거는 후발주들, 덜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걸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방송을 통해서 관심 종목도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소에너지와 수소자동차들은 전기차의 후속 섹터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 수소 자동차 관련주들 보셔야 된다. 두산 퓨얼셀이 지금 섹터 업종 대표주입니다. 지금 당장 실적까지도 부각이 될 정도로 두산 퓨얼셀은 확실한 대장이에요. 저점 대비 무려 1000%가 올랐습니다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뒤를 쫓아서 SK디스커버리, SK가스, SP올셀, 일진다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JNK 히터 말씀드렸고 신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다 가고 있어요. 안 가는 것처럼 보지만 기타, 풍력, 제가 DMS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DMS라는 종목은 말씀드렸었죠. 얘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지만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 업종 대표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저는 안 봅니다. 물론 일부 로봇 테마주도 올라가고 뭐 많은 섹터들이 올라갑니다만 말씀드렸죠. 지금 이들 중심 섹터만 가지고도 유망 종목은 차고 넘칩니다. 괜히 엉뚱한 종목들 매매하다가 주도주를 놓친다. 주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주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게 주도주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주도주의 선택과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수익은 좀 더 확실하게 불어날 것이고요. 현재 이 위치 코스피 신고가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스닥은 어디입니까? 이제 출발선에 있다.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출발선에 있고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시면 마지막으로 5번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 드립니다. 그러면서 중요성을 더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쟤는 맨날 똑같은 얘기야. 듣기도 싫어. 안 듣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투덜거리면 해요. 투덜거리면서 매매를 안 합니다. 누가 똑똑한 겁니까? 알고 알려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주식은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알았으면 손가락으로 튕겨서 배팅을 해대고 배팅을 하고 챙겨야 됩니다.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주식 매매는 그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섹터 똑같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매매한다고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 오늘 계좌 다 신고가 나온 거 분명히 다 보여드렸고 심지어는 무료 카톡방에서도 신고가 계좌가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료로 다시 따라오시는 분들까지도 저렇게 수익이 나요. 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나는 주린이니까 나는 주식을 못하니까 대신에 투자원금도 적어서 한 대표 무료 카톡방에서 열심히 들어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하니까 계좌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대표가 뭐 저 이거 이상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수익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익 내고 나서 더 많이 수익 내고 내지는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그때는 VIP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건수님 때문에 제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주식이 돈 벌어가지고 진짜 따님이 첫 집 계약을 했다는 부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자동차 샀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이제는 따님 집 계약까지 했다는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에 이제 대박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매매를 해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시작입니다. 많이 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강조 들었던 주도 섹터 더 늦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익을 까먹을 뿐입니다. 좀 더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이번 장 절대 소외되시면 안 돼요. 절대 소외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들이 증권시장 들어오면서 걱정 많이 했죠. 왜 막 그냥 뭡니까? 정기적금까지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고 담보 대출 받고 부동산 중도금 심지어는 결혼식 자금까지 끌어다가 주식하는 사람도 있다. 주식 무서운 줄 알아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급한 자금까지 끌어들이면서 주식하시면 안 돼요. 다만 적어도 정기적금 정도 그리고 자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장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장은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이 낼 수 있는 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은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갔고 조심스럽게 올라갔고 힘들었잖아요. 여기서 지수 이렇게 올라갈 때 다들 고버스 사라고 난리들 쳤잖아요. 한 대표나 한 번도 지수가 빠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제가 지수가 빠진다, 지수 빠진다는 얘기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때는 무조건 현금 비중 30에서 50%를 무조건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더군다나 코스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가고 나서 손은 들어봐야 아무 이상이 없는다. 아무것도 필요 없죠. 남는 게 없습니다.
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시장에 결국에 발을 들여놨다고 한다면 자금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장세는 좀 서둘러 주셔야 돼요. 과감하게 지금은 약간은 무모한 사람들 난 주식 잘 몰라 에이 모르겠어 한번 질러볼래 차라리 이런 분들이 돈을 벌어요. 하지만 그렇게 배팅을 할 거면 하면서도 한 대표 무방을 듣고 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 섹터를 중심으로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배팅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아져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배팅하면 바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신규 들어오신 분들 오늘 매수하신 분들 다 애지가는 종목들 다 플러스권까지 왔습니다. 다 들어간 종목들 애지가는 종목 다 플러스 왔어요. 내일은 더 그럴 겁니다. 내일은 아침 초장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일은 아침 초장 내지는 장중 저점에서 또 한번 배팅을 할 건데 내일 이후도 분명히 저점 매수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수익은 저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거로 봐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루 잠깐 플러스가 나건 마이너스가 나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매수해서 매도하는 시점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중요한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모든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적이고 최후의 저가 매수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수님, 매니저님 두 분?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뭐 두 분이건 세 분이건 그건 여러분들이 다 하셔도 돼요. 그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기왕에 지금 이 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빚내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 무서워하는 거 알아라 라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급한 자금 가지고 주식하지 말아라는 얘기까지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정기적금이라든가 자금이 급하지 않은 자금을 가지고 일단 증권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대신에 종목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보셔라라는 얘기 해드리고 단타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단기 매매를 일부 하긴 하더라도 지금은 단타를 치면 수익이 안 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기사 나온 거 보여드렸었죠. 열심히 사고 파는 20대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수익률이 꼴찌가 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이런 분들은 증권회사가 제일 좋아해요. 증권회사 수익이 제일 많이 불어나거든요. 저렇게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시고 느긋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대, 30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많죠? 이분들은 차분하게 주식을 잡고 가는 겁니다. 한 대표가 하는 매매 방식이에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러나 이분들은 느긋하게 매매하면서 화장실도 가고 즐기면서 스마트폰 들고 카페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매매해서 돈 버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한 대표가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고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맨날 지금 계좌가 신고가는 우리 회원님들은 계좌가 신고가입니다. 계속 신고가예요. 지난해부터. 지난해보다 우리 올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 회원님들 계신가요? 회원님들 자리 계신가요? 회원님들 맞으면 자 7번 맞춰보세요. 7번. 자, 우리 회원님들 계시죠? 7번 한번 쳐보세요. 7번. 작년보다도 올해 계좌 수익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신고가가 오거든요. 신고가가 여러분들 신고가가. 아시겠습니까? 그죠? 아유 그래 우리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그죠? 계좌가 신고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종목 한두 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좌로 얘기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장은요. 고맙습니다. 이 시장은 주린이 여러분들도 일단은 증권시장에 발을 담근 이상 정말 급한 자금으로 주식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용도
여러분들은 지금 신용 쓰면 안 돼요. 신용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개인 투자분들은 신용 쓰지 마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물론 여러분들이 빨리 많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제가 압니다만 그 간절함이 오히려 계좌를 박살을 내요. 강세장에서도 주식이 깡통이 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가격 제한폭이 30%나 된단 말이에요. 잘못 추격 매수하면 하루 만에 깡통이 나요. 깡통이. 하루 만에. 아시겠습니까? 절대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저 같은 프로나 조금씩, 저 같은 프로도 100% 신용 다 안 씁니다. 여러분들. 조금밖에 안 써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자금들은 지금 이 장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보셔라는 얘기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얘기합니다. 밤새 고민하세요. 안 되는 종목들은 되는 종목으로 옮겨 타고 자꾸 움직일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포트를,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다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내일도 막 계속 그렇게 터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한 공표입니다. 오늘 올라갔던 일부 종목들은 대부분 종목은 다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바이오제약주, 철강주, 조선주 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가니까 다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제가 또 한번 단언합니다만 앞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외되는 분들 더 많아질 겁니다. 가는 종목은 더 엄청나게 가는데 주가 차별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는 종목만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 종목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겨 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 전략적인 액션을 취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계좌를 열어보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포트폴리오 종목이 30개냐 40개냐 50개냐 100개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를 가지고 10개가 됐건 20개가 됐건 5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여러분들이 관리가 되면 됩니다만 거의 뭐 여러분들이 관리가 안 되죠. 또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포트폴리오 종목이 5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한 대표가 얘기했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가 구성되었으면 그 계좌는 분명히 터집니다. 하지만 그 포트라고 그래가지고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나, LG전자 하나, 그 다음에 뭐 한국전력 하나, 풍산 하나, 그 다음에 뭐 두산 하나, 하나생명 하나, 그 다음에 뭐 삼성화재 하나, 현대로템 하나, 한미약품 하나, 이런 식으로 포트가 만들어진 그 포트가 아니에요. 죽어도 수익이 안 나는 포트인 겁니다. 안 되는 계좌는 과감하게 갈아엎고 되는 포트로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그 점만 아시고요. 시장 너무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보세요.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무모하게 뱀벼야만 수익이 나는 장세입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분들은 더 이상 수익이 없다. 그러나 과감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됐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이 이렇게 좋은 장에서, 이런 장에서 지수가 이만큼 신주가 나오는 이런 장에서 돈을 못 벌면 언제 벌어요, 여러분들? 지금 버셔야 됩니다. 지금 못 벌면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지 않아요.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나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포트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한번 움직일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1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1번.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 이제 다들 이해되신 것 같고요. 뭐 별도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자, VIP는 뭐 다들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간에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무료 카카오톡방 회원님들도 너무 잘 따라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회원님들 수익 나는 거는 뭐 너무나 기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수익 났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마 수익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 장은 보통 장이 아니라는 거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앰비언 골드 전문가를 사칭하는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증거 시장이 좋고 하다 보니까 주린이 여러분들 많고 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 사칭하는 전문가 전화가 많이 가나 봐요. 여기 내용이 있듯이요. 앰비언 골드 매니저들을 사칭해 가지고 뭐 금전을 요구하고 이런 거 있나 봐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절대 앰비언 골드 매니저들은 금전 요구라든가 일대일 영업 활동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분명하시고 전화 드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절대 뭐 한규수 대표 뭐 이름으로 앰비언 골드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 오고 그런 거 그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전문가 사칭이니까 무조건 끊어버려라. 그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VIP는 여러분들한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해가지고 대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수익을 뽑기는 너무나 힘든 장이고요. 그러나 정말 좋은 장이에요. 그 점만 아시고 VIP 앱이 뭐 3개월 지금 264만원 20일 거의 한 달 추가 그리고 1개월 88만원 5일 추가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수익에 비하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적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1월 달도 지금 단기 매매로 수익 난 종목들만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12월 달 기준 무려 3천만원 투자원금 1억 기준 3천만원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주도주는 지금 아직 팔지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 점만 아시고요. 자, 위기하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고 내일은 아마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님들은 내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 매집할 테니까 신규님들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 갈 길 멉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엠비언님들도 그리고 유튜브 회원님들도 절대 이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과감하게 그리고 제가 오늘 무방에서 얘기했던 내용도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나고 또 수익 나셔서 VIP 오시고 그러면 또 이제 더 안정적으로 더 수익 많이 내겠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무방만 무방 잘 활용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무방 그냥 지나가는 꼭 무방을 무슨 회원님들 뭐 유치하는 그런 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 다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수익 내시고 수익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필요하시면 VIP 오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안 오시면 돼요. 아셨죠? 자, 회원님들은 내일도 좋은 장세만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소외되지 마세요. 소외되지 마십시오. 특히나 이 직장인분들,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주린이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시면 하지 마라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전문가와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편하고 되시고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들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